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누진적 상속증여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속세 세율이 되게 높아요. 아시죠? 과세표준이 제가 알기로 상속재산이 뭐 40억인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속재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가령 뭐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이 한 100억이다. 100억 중에서 30억까지는 뭐 세율이 낮은데 30억이 넘어가는 70억 있죠. 70억에 대해서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상속세로.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온갖 문제가 벌어지는 게 가령 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뭐 14억인가 뭐 15억밖에 안 냈거든요. 아니 상속한 재산이 거의 한 4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야료, 꼼수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게 최순실 사건인데 최순실 사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최순실이 이재용한테 로비를 받아갖고 말 받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은 상속세를 피하려다 다 터진 사건이고 결국은 박근혜 이 양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은. 근데 이 상속세 세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축이에요. 실제로. 근데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다 세율이 높았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상속세 세율을 지난 30년 동안 많이 낮춰버렸어요. 왜? 신자유주의 흐름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경우에 제가 뒤에 보면서 얘기를 하죠. 요거 보세요. 이게 이제 소득세 세율이에요. 최고 세율. 맨 위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아, 영국이네요. 영국인데 소득세 최고 세율이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영국이란 나라에 무려 98%까지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령 100만 달러를 넘는 소득부터는 100만 달러가 우리로 치면은 10억이에요. 연소득이 가령 한 100억 정도가 된다. 100억을 1년에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 10억이 넘어가는 90억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98%를 세금으로 가져간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2%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이게 영국이에요. 살인적이죠. 거의. 근데 그 바로 아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이 초록색. 미국이란 나라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영국이랑 비슷할 정도로 90%까지 갔어요. 요 시기가 누구냐면은 여기가 가령 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누구였냐면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에 미국의 이 부자들이 가령 1000만 달러를 벌었다 하면은 100만 달러가 넘어가는 9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무려 90%를 세금으로 낸 겁니다. 세계 최고였어요. 근데 그 시기에 가령 프랑스는 70%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리고 다 비슷한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이 한 70% 정도를 냈습니다. 사실은 이 표에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에 부유층 최고 세율이 70에서 75% 정도였어요.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이게 언제부터 주냐면은 김영삼 정부 때랑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세계화를 하면서 사람들도 모르게 최고 세율이 줄어버려요. 70%, 75%가 50%로 줄었던 게 김대중 정부 때였고 이게 40% 정도로 줄은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예요.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게 왜냐?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진보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분들 중에 누구도 복지국가로 가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복지국가로 갈 생각이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낸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세금을 줄여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줄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요거 맨 위에 있는 나라가 또 영국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무려 80%예요. 상속세 최고 세율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한 78% 정도예요. 최고 세율이. 이게 떨어지는 게 언제냐? 레이건 때예요. 레이건 때 소득세 세율을 떨어뜨리고 상속세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레이건 만세한 겁니다. 근데 미국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요 시기에 영국 있죠. 영국도 확 떨어뜨려요. 이게 누굽니까? 마가렛 대처. 그래서 마가렛 대처랑 레이건을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치를 시작한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신자유주의 정치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감세예요. 특히 부자들 감세하는 거. 근데 여기 보세요. 독일이란 나라는요, 특이한 게,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상속세 세율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80년대에 더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비슷할 정도로 높여요. 미국은 낮췄고 독일은 올렸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비슷해요. 독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돼갖고 뭐 한 50% 정도에서 맞춰져 있죠. 여기 보니까 50% 정도네요, 대부분 다. 근데 아무튼 간에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이 세금 관련 제도가 일본법을 그냥 수입해갖고 일본 제도가 그냥 들어와 버렸거든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냥 높은 상태예요. 여기 이 피케티 책에서 하나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자산 불평등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은 가장 부유한 그 1%가 그 국민들 전체 재산 중에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인데, 이 보면 재밌는 게요.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스웨덴이 됐건 간에 일관되게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몫이 줄어요. 80년대까지. 그러다가 다시 늘어나긴 하는데 이 미국이 굉장히 또 늘어나요.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몫이 늘어나긴 하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피케티가 주목하는 건 이 점인데, 왜 이 시기에 부자들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줄었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랑도 연관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물리적으로 파괴됐다는 거예요.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라든가 독일은,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던 베를린 같은 경우에 베를린 시내에 있었던 그 공장들하고 이 건물들의 거의 80%가 미군의 폭격 때문에 파괴됩니다. 파괴됐다는 거는 건물 가치가 거의 0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복구 과정에서 복구돼 나간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 뭐 그다음에 이런 여기가 있는데, 여기랑 우리랑 연관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식민지가 독립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955년도에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나세르가 집권하면서 국유화돼 버리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회사는 민간 회사였고요. 이 회사가 바로 프랑스랑 영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회사였고요.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프랑스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국유화가 되면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던 프랑스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은 재산을 날려버린 거죠. 이걸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나라 경우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재산을 갖고 있었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좋은 그 농토를 갖고 있었고요. 동양척식주 수집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장충동이라든가 청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뭐죠, 이 뭐 서울에 있는 그 주택들 중에서 고급 주택들 다 일본인 재산들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대공장들 다 일본인들 거였죠. 이랬다가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서 모조리 다 뺏겨요. 누구한테? 미군한테. 미군이 이걸 다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미군이 접수한 이 재산을 모조리 다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준 겁니다. 말하자면은 국유화돼 버린 거예요. 일본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자들 재산이 국유화돼 버린 거예요. 그 이 국유화된 재산이 언제 민간에 불화됐느냐? 이승만 정부 때 1955년도부터 민간에 불화되기 시작합니다. 민간 주택들도 불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들이라든가 공장 등 같은 것들을 정부가 민간에 팔죠. 이 민간에 파는 과정에서 이익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 그 다음에 뭐 현대 이런 데가 이 민간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재벌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피케티 책을 보면 무슨 얘기 나오면은 뭐 이런 얘기예요. 일본의 부유층들이 말하자면 식민지 조선이라든가 식민지 만주라든가 식민지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모조리 뺏기면서 그 재산이 줄었고 그 과정에서 이 일종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부유층들의 재산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